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과 함께 화제 밀리터리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빨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카이에서 말입니다. 이 해군용 드론 함재기 개발에 나섰습니다. 일종의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이제 모습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네. 기존에는 이제 뭐 함상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지상에서 운영하는 개념으로 이제 프로펠러기, 그렇죠. 프로펠러 무인기, 거기다 뭐 무장을 단다든지 네. 뭐 A형, B형식으로 나눠지는데 네. 지금 이제 이거는 오늘 얘기한 거는 제트 엔진. 제트 엔진이죠. 그리고 이제 더욱이 네. 국내에서 이 무인기를 위한 제트 엔진 개발에 본격 착수를 해서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시류에 맞게 발맞춰서 이제 공표를 한 건데 이게 지금 현재 해군 항공사령부는 이제 유인기 체제 중심이죠. 네. 그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포세이돈이라든지 그렇죠. 네, P8A 포세이돈이 지난 3일부터 작전 운영이 개시됐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별개의 기본적 베이스를 까는 거고 네.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무인기 체계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슈퍼소닉 TV 공식 협찬사 하면은 1등으로 딱 각인된 게 뭘까요? 날씨 영향이 있어서 백진산. 백진삼, 100년 된 진짜 새삼, 백진삼. 예, 이렇게 날이 너무 뜨겁고 갑자기 훅 왔어요. 몸에서 진이 빠지면 또 진을 또 복충하려면 백진산입니다. 아, 맞아요. 너무 더워서 지금 밖에 나가면 숨쉬기도 좀 어려울 정도인데 이제 7월 초반에 진입했는데 이렇게 뜨거우면 우리 어르신들, 우리 형님들, 삼촌들 어떻게 버티시겠습니까? 이럴 때 체력 보강 시켜줘야 됩니다. 겨울엔 또 겨울 나름대로 또 이게 목적이 있지만은 또 여름에는 또 몸에서 이렇게 진이 빠지니까 진이 빠져요. 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니까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예, 진액이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몸이 끈적끈적하죠. 예, 이럴 때 100년 된 진짜 산삼, 홍삼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오늘 이 산삼 한번 살펴보시고 또 슈퍼소닉 TV 특가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니까요. 산삼 이거 뭐 거의 억대죠. 진짜 100년 넘으면. 네. 예, 이거를 10만 원대로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광고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100년 된 산삼 1억 원의 가치. 여러분, 100년 된 산삼을 직접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젠 100년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현대기술로 99% 그대로 복제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백진삼은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한 브랜드입니다. 산삼 복제 과정에 대해 궁금하시죠? 바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건강식품계의 혁신,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기운이 딸리고 쉽게 지칠 때, 입맛이 없고 체력이 떨어질 때, 푹 자도 피곤할 때,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미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딱 7일만 경험해보세요. 자, 오늘의 주제죠. 바로 카이에서 해군용 드론 함재기를 개발에 나섰는데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선언을 했다. 네, 사실 이제 카이가 대한항공도 이제 무인 항공기 개발을 이제 해서 뭐 소량 납품을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네. 기존에 이제 엔진 방식을 이제 봐야 돼요. 이게 이제 프로펠러 쪽이기 때문에 네. 제트 엔진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좀 과장됐는데 네네. 제트 엔진 방식의 무인기는 이미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네. 미국에서 뭐 보잉사라든지 로켓 네. 수도 없이 종류가 나왔었어요.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외형이 이제 스텔시하게 만들었고, 네. 근데 그게 바로 20년 사이에, 25년 사이에 네. 실용화가 못했죠. 제트 엔진 실용화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뭐 유럽도 있어요. 뭐 다소사도 있고, 뭐 BS 시스템즈사도 있는데 네. 이게 그 단계를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기들의 그 회사나 기술, 그 방산회사나 기술을 이제 홍보하는 측면에서는 많이 써먹었는데. 네. 사람들이 잘 그 인식을 못하는 게 지금 그냥 무인기 하면은 자폭 드론만 이제 그게 하도 그냥 영상에 나오니까. 그럼요.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전, 뭐 이스라엘, 뭐 하마스, 막 후티 반군. 그래서 일종의 이제 무기 체계에서 보면은 뭐 이제 지뢰, 네네. 대전차 지뢰 아니면 대전차 미사일 쪽 하여튼 개념으로 그건 보시면 되고. 예. 자폭 드론 가서 그냥 쳐박는 거는. 근데 공중에서 오랜 기간 채공하면서 뭐 이렇게 지상 공격하는 이제 공격기 개념이 무인 공격기 개념이 엔진 방식이 그 동안에는 이제 미국도 좀 이렇게 그거 사용해서 효과를 어떤 성과를 많이 거둔 게 프로펠러 방식이다. 그래서 어차피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후티 반군이 아주 뭐 자주 격추를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네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이제 앞으로 이제 2030년대를 이제 길게 2040년대까지 넘어가는 그 이제 지금 초기에 있는데 이제 이런 제트 엔진 방식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이제 미국 중심, 그다음에 다른 유럽도 그렇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이제는 무인기 체계가 프로펠러 쪽에서는 좀 미진했었어요. 뭐 대한항공의 중고도 무인기라든지 예. 특히 카이의 군단급 2 무인기가 사실상 실패해서 좀 외면을 당했죠. 그래서 이 카이가 좀 재미를 대한항공보다 더 재미를 못 봤어. 아예. 네. 그러다가 그러면 어차피 이 프로펠러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제 시대에도 자폭 드론이 대세니까 네. 그냥 버리고 건너뛰자. 제트 엔진으로 가자. 제트 엔진으로 가자. 그건 이제 이 국방과 연구소나 해당되는 뭐 엔진 회사들이 이 지금 제트 엔진 방식 무인기를 위한 본격적 개발이 들어갔고 이거는 우리 그 전투기 국산 전투기 뭐 KF-22라든지 22 같은 경우에 더 차차기 뭐 전투기 국산 전투기에 엔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엔진 개발을 시작했는데 네네. 그것보다는 이제 빨리 개발을 이제 끝낼 수 있고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플랫폼 엔진이 이제 뭐 잘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개발을 시작했으니까 네. 국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을 완성을 이제 해도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선언을 했는데 예. 이게 또 한편으로 시장을 보니까 해군이 전례 없이 또 이 무인 함재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프로펠러 저번에 이제 독도하면서 모하비. 그걸 딱 보니까 이제 뭐 예. 카이 입장에서는 좀 이거 좀 이상하게 돌아가네. 왜냐면 모하비는 면허 네. 생산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런 분야는 맞네요. 기존에는 대한항공과 경쟁을 이제 뭐 했다면은 차기 군단급 2라든지 중고도 무인기 물론 이제 사용하는 군이나 클래스가 좀 뭐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은 네. 뭐 중복되는 면 성능이 없지 않아 또 있었고 근데 어쨌든 그게 다 둘이 막 어설프게 막 그냥 망가진 사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이제 뭐 분위기나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제트기 쪽으로 제트 엔진 쪽으로 제트 엔진 쪽으로. 예,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무인 함재기를 이제 보여준 게 작년 11월 달이죠. 독도함에서 프로펠러 방식의 모하비를 보여줬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제대로 됐어요. 이거 좋네.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 기존의 정식 항공모함이 아니고 독도함 이것을 이용해서 무인 함재기를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이 지금 눈에 띄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을 타진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고 이제 말 그대로 그 자체 독도함이나 마라도함에서 그걸 운영하겠다는 건 아니고 해군의 어떤 그 지분, 어떤 국방 예산이나 어떤 뭐 획득, 장비 획득 사업, 함정이죠. 네. 조함 사업에서 지분이 남아 있는 게 세 번째 대형 수송함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경항모라고 얘기 안 해도.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혼합해 가지고 어떤 경항모하고 이제 대형 수송함 이거를 혼합해서 만들면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무인 그 함재기를 사용을 이제 도입을 해서 사용하자. 근데 이제 그 방식이 그냥 바로 이게 제트기로 이제 갈 건지 세 번째 그 대형 수송함이 아직 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네. 아니면은 그 전에 다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테스트해서 인정받고 있는 프로펠러 방식으로 모하비 같은 네. 그쪽 갈지 이제 이거를 서로 검토를 해야 되니까 사전에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 사례 모하비를 가져와서 시연해 줬는데 그림이 되잖아요. 네. 영상들이 되죠. 뜨는 게 마치 함재기가 뜨듯이 뭔가 좀 연상을 할 수 있는. 그럼요. 그래서 그러면서 효과를 받기 때문에 이거 경쟁하는 입장에서 카이에서는 우린 제트기로 그냥 바로 갈게. 그리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개발을 우리는 본격 착수를 할게. 그 동안에 뭐 무인기에 대해서 재미를 못 봤지만은 앞으로는 재미를 보기 위해서 할게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그거를 뭐 세미나장에서 뭐 구체적인 성능에 대해서 발표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아무리 빨리 잡아도 역시 10년 이상. 하여튼 배도. 모든 10년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배도 나와야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중간에 뭐 다음 정권 지금은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섰지만 또 다음 정부에서는 이어지니까 계속. 이거를 이제 뭐 건조를 한다든지 네. 뭐 개발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한다든지 그건 다음 얘기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발제를 해놓은 상태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무기 체계를 큰 플랫폼 중 항공기 무기 체계를 시장 항공기 무기 체계를 선도하는 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인데 네. 물론 이제 중국의 6세대로 나온다고 이제 하는데 네. 실용화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미 해군이 이제 그런 걸 이제 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일본의 주일 미 해군의 요코스카에 주둔하고 있는 7함대 항공모함이죠. 조지 워싱턴에서 원래는 그 무인 함재기를 올해부터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MQ-25 스팅레이. 일단은 이제 공중급유용으로 이제 올해 2025년에 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이게 현실적으로 뭔가 소프트웨어 계통이나 어떤 조합을 하는 게 항공모함 네. 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나머지 그 막바지 또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지금.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TV용이나 유튜브용으로 언론에서 그냥 떠들고 즐기고 그냥 이런 세상이야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홍보를 먼저 하죠. 근데 미국조차 실용화되는 MQ-25도 바로 그렇게 진입을 못했고 뭐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에서 그 지금의 모하비 그거를 또 갖다 놓고 이제 뜨고 내렸는데 네. 그게 바로 그 현실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 지금
한반도 쪽으로 일본과 한반도 쪽으로 그 영국의 전단들이 지금 두 번째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이제 올 거예요. 7월 말에서 8월 초에. 네. 거기는 그런 거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저기를 거죠. 앞서 나간 홍보가 많다는 거죠. 앞서 나간 홍보긴 하지만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이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또 그 시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카이가 그 동안에 아주 죽을 쓰고 힘들어했던 게 네. 무인기 체계거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그쪽 뭐 부서라든지 뭐 사람들이 상당히 속상했던 걸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많이 했는데 네. 이게 뭐 전투기나 이 헬기 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입을 잘 하고 있는데 나머지 무인기 체계가 뭔가 성과 이룬 게 없어요. 뭐 뒤에 이렇게 참법 대우를 해서 밀려내고. 그냥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죠. 그래서 네. 뭐 오늘 뭐 세미나에서 뭐 얘기 나왔다는 거는 네. 앞으로 롱텀으로 길게 보고 이렇게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이가 뭐 이제 새로 출발을 또 해야 되는데 뭐 새로운 사장이 또 선출돼서 네. 근데 이런 또 부분도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세요. 근데 그래봤자 10년 이상 걸려요. 그리고 또 카이 내부에서도 좀 인기 없는 그 파트고 그 안에 그 부서 인기가 없지만 지금 현대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게 UCAV. 예. 그 얘기가 UCAV라는 게 UCAV가 제가 처음 이게 아주 획기적인 대단한 걸로 처음 들었던 게 2002년도입니다. 그때 뭐 20년도 더 됐네요. 25년 뭐 23년 됐죠. 23년 됐죠. 그래서 바로 그게 실현화 되는 줄 알았어. 된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유럽도 그렇고 유럽에 뭐 다소사도 그런 게 있었고 뭐 BAE 시스템즈도 다 내놨는데 네네.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제트 엔진 방식으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막 지상 공격하고 없어요. 다 프로펠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카이가 이 UCAV를 항공모함 탑재용으로 개량 중인데요. 이 UCAV보다 지금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 이 자체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게 먼저 또 발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 밑에 육해공 해병대가 있는데 네. 해병대는 좀 빼고 해군이 육해공 중에서 이 무인기 체계 운영 체계가 현재로서는 사실상 없어요. 있는 게 지금 없죠. 진해의 그 유기전대, 진해 네. 이제 헬기 링스 운영하는 헬기 슈퍼링스 운영하는 부대, 그것에 이제 그 소위 비닉 정찰기를 운영했던 S100 콥터 달걀 같은 네, 콥터. 예. 그거 이제 중대급을 운영하는 게 받아가지고 비닉 그 정찰 부대에서 받아서 예. 정규 무기로 받은 게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독도함에서 모압이 그 이착륙 시험을 했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참 긍정적인 신호를 주셨어요. 뭐 지금도 그거는 뭐 괜찮았다, 그림 된다. 예. 다만 괜찮은데? 다만 이제 아쉬운 게 그게 해당되는 독도함에 내리지 못한 게 뭐 현실적으로 안 되죠. 우리가 뭐 TDK가 처음으로 이제 공개한 그 정도 수준의 그 대형 수송함 그런 이제 경항모 비슷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갑판이 이제 거기에 견적이 안 맞죠. 그러니까 옆에 폭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길이보다는 사실 폭 얘기를 그 전부터 4, 5년 전부터 얘기 나왔었거든요. 예. 왜냐면 4, 5년 전부터 그거를 준비를 이제 해당되는 제너럴 아토믹스에서 많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 시연을 보여주겠다. 네네. 그래서 작년 이제 11월달에 이제 실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그 규격에 맞게 배를 또 건져 세 번째 대형 수송함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경항모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해야 되고 이제 뭐 지금 뭐 캐터펄트 사출기에 대한 뭐 전자 이모스라는 것도 얘기하는데 네네. 이거는 다 지금 현실화 실현하려면은 뭐 해군의 어떤 그 관련돼서는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전에 네. 이제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빨리 이제 성취할 수 있는 거 개발은 이제 카이는 하세요. 나중에 물건 좀 봅시다. 하세요 하면 되고 네. 해군의 어떤 그 전력 증강 입장에서는 네. 합참을 일단 이제 다 올려야 되겠죠. 소유재기를 실질적으로는 그 모압이 그냥 지상 운영한 체계. 해군이 해군이 지상 체계로 먼저 지상 좀- 기지에서. 예. 왜냐하면 옆에 나라 주변국 중에서 뭐 어떤 적성국을 빼고 일본 자위대가 슬금슬금 뭐 2015년부터 슬금슬금 준비를 하더니 지금 먼저 앞서고 있어요. 그래요. 그 제너럴 아토믹스사의 그 뭐 가디언 같은 뭐 그런 쪽으로 네. 해상 보안청한테 먼저 사기해서 눈치를 싹 보다가 아무 반 없으니까 해상자위대도 그걸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그래요. 오히려 해상 감시를 기존의 그 해상 초계기죠. 일본은 P1이죠. 네. 그거와 함께 같이 운영할 수 있다. 하이로믹스 개념으로 운영하겠다. P1과 함께. 띄우고 상시 띄우고 하여튼 뭐 사람이 피곤할 때 그걸 대신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제가 네네. 이게 이제 뭐 국산이든 해외산이든 그런 프로펠러 방식의 그 모하비 같은 거를 네. 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운영. 일단은 그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마치 FA50에서 KF11로 넘어갔던 것처럼. 과정이라는 게 다 있는. 그 전에 또 K5가 있었잖아요. 단순 녹다운 조리. 그러니까 대표님의 의견은 일단은 모하비 같은 무인기가 일단 지금 활용돼야 되고 이후에 카이에서 제작하는 이 UCAV가
그 다음이라는 거죠. 투입돼야 된다. 그것도 함상 운영은 그 다음 얘기예요. 그것도 그래요. 스텔스화 시켜야 되고 무슨 여러 가지 재설계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존 모델이 있으면은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기사에 나온 대로 보강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재설계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네네네. 뭐 내부 무장창 문제도 있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2002년부터 그게 등장했던 게 아직 실전 배치가 이제 뭐 기껏해야 미 해군의 MQ-25 스팅레이 네. 정도이기 때문에 길게 보고 사업에 이제 들어가야 되지. 저게 마치 세미나장에서 이제 인기를 끌기 위해서 발표했다? 당장 실천 안 됩니다. 아니 그거야 뭐 다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전 단계 네. 전력부터 뭔가 좀 적게라도 확보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노하우도 쌓이면은 이제 함상 운영도 넘어가는 거죠. 단계를 좀 차근차근 좀 예. 밟아달라.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차근차근 하는 것처럼 이게 좋은 거지. 갑자기 건너뛰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뭐 또 뒷말 나오잖아요. 뭐 검정고시 봐서 뭐 학교 생활 안 해서 뭐 그런 얘기. 아니 그래도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뭐 2, 3학년이 나는 꼭 서울대 갈 거야 이런 거랑 비슷한 예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예, 그래서 좀 꿈과 목표를 가져야. 네, 그래서 예. 이거를 너무 성급하게 희망과 꿈을 이렇게 불어 이제 제끼는 세미나 하지 마시고, 네네. 뭐 그건 좀 그렇고 실제 현실적으로 좀 돌아보면은 국내에서 그걸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좋은 사례가 중고도 무인기가 또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개발하다가 중단되고 이제 흐지부지 됐다가 뭐 하는 차기군단 2, 네. 이제 그거를 어떻게 지금 완성을 시켜서 활용할지. 음. 그게 이제 좀 진입하는데 좀 속도를 더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예, 국산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거를 해군 부대 해군에서 운영할 경우는 해상 운영은 어떻게 될까 뭐 연부 문제도 있으니까 소금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국내산이 있고 그다음에 해외산 대표적인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 그렇죠. 예,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손잡고 이제 면허 생산을 하겠다는 네. 그건도 좀 살펴보고 그래서 어떤 게 더 좀 빨리 효율적으로 성과를 이제 거둘 수 있는지 획득하는 데 있어서 네네. 그래서 그럴 거를 진지하게 그런 단계지 뭐 이게 지금 꿈과 희망을 갖는 UKV 지금 당장 제트 엔진 방식 그거는 장기 롱텀의 연구 과제로 해서 이제 좀 지원을 R&D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길게 그 다음 거로 보고 현실적인 거는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해군의 그 부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항공기지에서.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무안공항에 그 제주항공 참사가 났던 무안공항에 그 원래 이제 포세이돈을 갖다 배치를 하려고 했었어요. P8A. 예, 뭐 6대 모두요? 6대가 아니라 뭐 절반이라도 두 대라도. 두 대 좀 원래 나눠서. 해군 네. 항공사령부가 되기 전에 2013년도에 이미 계획은 있었습니다. 무안공항을 좀 이용해야 되겠다. 네. 그 전에 훨씬 전에 한 10여 년 전에.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그 거기 사시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니까 네. 또 해당되는 전라남도 쪽에서 이제 광주공항 또 문제도 있고 이전 문제도 있고 다 얽혀가지고 복잡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석에서 다른 분들은 이제 그걸 물어보시길래 야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좀 해결이 되겠느냐. 네. 해군항공사령부의 어떤 기지 어떤 새로운 기지 증설이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아닙니다. 이게 무인기를 이제 주제로 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프로펠러 방식 기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데? 그래서 목포 기지가 있습니다. 목포 기지. 네, 목포 기지는 현재 609 뭐 훈련 전대 이렇게 돼 있어서 훈련 헬기들이 이제 고정 상시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활주로가 유사시에는 CN235나 C130 착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톨 성능이 있는 항공기에 내릴 수 있어요. 오. 물자 보급해야 되고 뭐 탄약 보급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 길이가 됩니까? 제가 2007년도에 예. 아시아나 항공에 네. 보잉 737 500인가요? 거기 가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이착륙을 돈 내고 탔다고. 예. 해당되는 목포에 훈련 전대를 찾아가기 위해서 아예 그냥 김포공항에서 타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경제성이나 안전 문제로 인해서 여객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노선을 없애버렸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면 이제 무인기 수송기는 유사시에 이제 보급을 하기 위해서 군수물자 탄약이나 무인기는 된다는 거죠. 충분히 그 활주로가 돼요. 활용하면. 충분히 되죠. 그래서 예. 향후에 이제 그러니까 프로펠러 방식의 무인기를 이제 어떻게 획득을 하면은 국내사이든 해외사이든 네. 해당되는 그 목포 기지에서 하면 돼요. 음. 그리고 헬기 훈련 헬기들은 그러면 이제 본대 뭐 진해 기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포항 기지 거기서 옆에서 훈련하기도 하거든요. 네. 제가 모습 봤어요. 훈련 뭐 블랙호크 렌즈 해군에 네. 충분히 그 옮겨서 할 수 있어요. 뭐 벨 206도 할 수 있었고 그 원래 포항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무인기 체계를 해군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을 해서 운영한다면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목포 기지가 괜찮다. 아무튼 대표님 말씀은 그 단계를 차근차근 좀 밟아가자. 네, 그러면서 카이의 이 UCAV 개발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면 될 것이다. R&D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이제 개발 계획으로.
아, 그럼요. 지금은 당장 빈틈없이 차곡차곡 아주 그냥. 아니 전 세계 지금 다 살펴보십시오. 2002년도, 3년도, 4년도 록히드 마틴부터 뭐 보잉, 뭐 노스롭 그라만 그게 이제 와서 MQ-25가 26년도에 함상에서 아, 이제 그러네요. 그거 20년 네, 흘렀잖아요. MQ-25. 네, 그게 예. 실현하기가 제트 방식이 실현하기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물론 이제 맞습니다. 제너럴 아토믹스의 뭐 어벤져라는 또 제트 엔진 방식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홍보만 할 뿐이지 적극적으로 물건을 보여주면서 이게 어디 가서 이렇게 테스트 이렇게 해준다든지 들고 가서 네. 그거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카이가 발표한 이 드론 함재기 개발,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발표한 것들을 살펴보니까요. 이 A사 레이더를 또 장착을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다 할 거예요. 예, 장착할 거예요. 그리고 공중 전용 적외선 탐지 장비 IRST 뭐 그리고 미티어도 단다고 해요. 저게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티어까지 장착을 한다고 하니까. 뭐는 못 하겠습니까? 뭐는 못 하겠어요. 예, 야,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다 장착 가능하고 수행을 할 수 있다면, 야, 이거 그러면 이제 진짜 그 자체- 세계 최고의 막 함상 함재기가 될 것 자체 같은데. 시스템 무장팝의 시스템을 달고 네. 몸을 만들어서 운동해서 몸을 만들고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함상 활주로에 이제 어떻게 내렸다 떴다 내렸다 그 연구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이것도 몸을 불린 상태에서 완성한 상태에서 함상에서 운영해야 되고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접근하는 게. 그러면 그게 시간이 완성이 하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 여기 아, 그럼요. 네, 기술진이 뭐 대단하니까. 근데 예. 이게 무기체계라는 게 특히 날아다니는 무기체계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여러 가지 확인할 게 맞아요. 많아요. 네, 확인할 게 예. 많고 예. 또 이제 진화하는 기술들에 또 맞춰서 그 앞으로 시점에서 뭐 5년 후 10년에 또 그 새로운 기술 또 빨리 급하게 또 갖다 전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금방 되는 체계가 아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개발만 된다면 순서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세 번째 개발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MQ-25에 이어 그리고 터키, 튀르키예죠. 그다음 대한민국. 그런데 약간 좀 그런 게 이 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있는 동안 또 어느 나라에서 또 이걸 치고 들어와서 먼저 개발할지. 예, 저는 이게 좀 전 뭐 그렇게 특별히 그냥 뭐 경쟁국이 뭐 또 없을 것 같습니까? 난입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국의 어느 나라라든지 제가 앞서 가능성이 없습니까? 아니, 앞서 말씀 다 드렸잖아요. 유럽의 나토 국가 중에 주요 국가들이나 네. 특히 이제 후발 주자인 이제 일본 해상 자위대, 네. 해상 보안청 네. 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급하게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트 엔진 방식을 일본에다가 이제 제너럴 아토믹스가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한 거는 몇 달 안 됐어요. 몇 달 안 돼. 한 6개월 됐어요. 그 전에는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프로펠러 방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세인지를 네. 더 팔기 위해서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네네. 근데 제트 엔진 방식을 이제 홍보하는 건 눈치를 봐가면서 그 한 6개월 됐나? 아니 그런 이제 증거물들이 있어요. 뭐 그 광고물 이렇게 그 책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작년 그림하고 올해 그림하고 틀리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인식을 제가 하면은 뭐 좀 그런 게 있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네. 의미를 갖는 거는 우리도 이거 좀 제트 엔진 방식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것도 해서 몸을 잘 만들어서 함상에서 운영을 할 테니까 좀 지켜봐 주세요. 이 돈도 좀 R&D 예산도 챙겨주세요. 네, 그다음에 자칫 카이에서도 좀 더 주세요. 합해야 되니까 돈을. 그렇게 해서 뭐 대략적으로 짧게 잡으면은 10년 뭐 정도에 완성을 시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이제 어떤 자기의 포부, 어떤 선언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희망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뭐 당장 눈에 안 띄더라도 성과가. 근데 이제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거를 또 뭐 소형화된 작은 모형들을 앞으로 뭐 마덱스, 아덱스에서 계속 눈에 있게 봐드려야 되지. 계속. 아, 그럼요. 눈에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이제 그 물건들이 등장을 하죠. 실물들이. 일단 KF-21도 그렇게 해서 탄생한 거 아닙니까? KF-11은 KF-X부터 시작해서. KF-11은 몸이 많이 변화를 많이 거쳤죠. 재밌게. 그건 그래요. 재밌게 처음에는 2004년도에 그 사진들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그 어떤 월간지 네네. 원래 오징어 전투기였어요. 맞아서요. 카나드가 달려가 있어가지고. 귀가 있는 오징어, 네. 막 오징어 같은. 예. 거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 어떤 게 외형이 변화가 많았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도 어떻게 이제 외형이 좀 발전할지, 뭐 길어질지, 뭐 더 뚱뚱해질지. 예. 이제 그런 이제 보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근본적으로 무인기입니다. 사람이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 KF-15 같은 유인 전투기만큼 재미는 좀 덜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좀 그 부분은 그럴 것 같아요. 예, 항상 이 무인 체계는 인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예. 아무튼 뭐 개발 선언을 했다고 하니까
한번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응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카이 화이팅. 그리고 이 카이 방위사업청에서 잘 좀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 프로펠러 방식 무인기 회사들 거기도 화이팅입니다. 네, 맞습니다. 온 업체들이 서로 이제 경쟁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진짜 대한민국의 훌륭한 무인 함재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